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천간의 천성. 네 번째 시간 정화의 천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의 천성. 첫 번째, 정화가 간목을 보게 되면 등불에 기름을 얻은 격이니 생기가 나고 화강이 충천하니 불꽃이 일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니 정화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니 세상에 그칠 것이 없다. 정화가 간목을 보게 되면은 좋은 거네요. 고로 기인의 도움을 받아 귀인이라도 정화의 간목은 인수가 되니 학문의 장상인이 도덕적 경우에서 명성을 떨치며 활개를 마음껏 떨치니 가는 곳마다 인기요 가는 곳마다 고가의 고품질로 사회에서 대우를 받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정화일에 태어나신 분이 천간에 간목을 만나게 되면은, 간목이 있으면은 이렇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10년 대운에서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춘월에 임묘월생이라면 봄의 나무는 물기가 한참 올라있는 선목이라 불이 잘 붙지 않듯이 애만 쓸 뿐 정화의 불꽃은 광채가 미약하다. 춘월 임묘월에 태어나신 분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네요. 신유월의 가을에 정화가 간목을 만났을 때가 건조한 간목이 정화를 생하니 가을 산불의 불꽃을 상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정화가 간목을 만나도 계절에 따라 간목의 차이는 굉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화가 어느 달에 간목을 만나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천간의 천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지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는데, 지지 네 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어난 월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 천간 자신의 이 운명이나 향방도 상당히 많이 바뀌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파는 월지의 힘을 상당 부분 크게 보는 학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학파도 나름대로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언뜻 짧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잘 맞추는 걸 보니까 결론은 맞으니 어쩌겠습니까? 가정은 일반적인 상식과 지식과 틀리는데, 학문과 다른데 자기 나름대로 학파로서 그렇게 하는 학파도 본 적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화가 을목을 보면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사목이 아닌 생목이요 활목이요 간목과는 달리 음목이요 선목이니 모닥불의 정화가 을목을 본들 어찌 쓸모가 있겠는가. 을목은 화초에 불과하니 잡초요 칡덩굴이요 연약한 꽃가지가 어찌 간목처럼 불길을 크게 일으키겠는가. 반대로 정화를 본 을목은 유약한 을목 화초가 불길 속에 타들어가는 격이니 을목이 정화를 보면 어찌 아우성이 일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정화가 을목을 보면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병화가 있어 을목을 건조시키거나 신금이 나타나서 을목을 벌목, 생화한다면
을목은 습목에서 금목이요 사목이 되어 정화를 생할 수가 있대. 그 기운은 지속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그러니까 을목은 이 등굴이고 뭐 화초 하다 보니까 간목에 비해서 양이 적지요. 양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땔감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으로 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가을과 겨울의 을목이라면 서리를 맞은 화초의 메마른 고초이니 생화의 능력은 배가 되고 빛을 발생시키고 화광을 일으키니 쓸모가 있다 하겠다. 그나마 겨울철에 태어난 을목은 쓸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찌 간목의 유량만큼 풍족하겠는가. 그래도 간목보다는 못하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정화가 병화를 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가 병화를 보게 되면 등불이 강렬한 태양을 만났으니 등불은 자기의 빛을 상실하고 자취가 시들어버리니 능력은 상실되고 태양의 그늘 아래서 유명무실한 역할일 뿐이다. 아무리 세상을 밝게 비추려 하여도 노력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애타게 불태우는 몸부림의 형상이니 억울한 누명에 변명의 여지도 없이 5, 6월의 염전에 타다 남은 죄로 둔갑할 뿐이다. 정화가 병화를 보면은 뭐 별 볼 일 없네요. 그러나 가을과 겨울의 정화가 갑을목을 가졌으면 병화를 본다 해도 병화는 갑을목을 건조시켜 생정화의 능력을 도우니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병화의 도움으로 정화의 생기는 날 것이다. 그나마 신유월, 가을생이나 그 다음에 해자월, 그 겨울철에 태어난 신분들은 병화의 도움을 갖다가 크게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이때는 병화가 오히려 정화의 길신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태어난 월에 따라서 이 정화가 병화를 만나게 될 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정화가 정화를 보면 이 정화는 뭐 등촉, 뭐 화롯불, 촛불 정도인데 또 밤하늘의 별 정도 되는데 이 정화가 정화를 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화가 정화를 보면 등불이 등불을 만났으니 겉으로는 불꽃이 화려하게 나타나나 기름의 소모는 배가 드니 에너지의 공급이 지나쳐 전력의 소모가 극대화하니 어찌 등불의 수명이 오래 가겠는가. 화려함이 수명을 단축하듯이 만사는 얼마 가지 않아 물거품이 되고 기름이 떨어져서 곧바로 암흑의 세계가 닥쳐오면 자명한 일이다. 병화가 병화를 만나면은 이 에너지를 갖다가 두 배로 쓰게 되고 그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은 암흑의 세계가 닥쳐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다음은 다섯 번째로 정화가 무토를 보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가 무토를 보면 모닥불이 크다는 화덕을 만난 격이니 불씨를 오래 보존하고 외부의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니 모든 것이 위험에서 안전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정화가 무토를 만나게 되면은 일단은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불씨를 오래 간직하니 재능은 발휘되고 비록 기름이 없다 해도 오래도록 화기를 보존하는 안전성이 따른다. 정화의 그 재료가
연료가 좀 적다 하더라도 무토가 있으면은 그 무토가 보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화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화는 개수의 빗물을 만나면 모닥불이 소낙비를 만난 격이니 정화의 생명은 풍전등화격인데 무토가 방풍과 방우를 해주면 무게가 천합으로 유정하여 정화의 생명과 수명은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화일에 태어나신 분이 무토가 일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정화일에 태어나신 분이 개수가 있으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천간충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불도 작은 모닥불인데 비가 내리면 꺼지지 않습니까? 불 자체가. 그런 상황인데 이제 무토가 있으면은 무게운이 오게 되면은 이 무토가 개수와 결합을 내가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둘이 사랑에 빠져서 없어져 버리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정화에게. 그러면은 정화의 이제 생명과 수명이 안전하게 보장을 받으니까 정화에게 무토는 자기를 공격하는 개수를 방어해주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 소중한 인자가 천간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6번째로 정화가 기토를 보면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가 기토를 보면 암물하고 습한 땅에 등불을 밝히니 정화는 재능을 발휘하는 힘이 용솟음치고 활기는 있으나 습토인 기토가 정화의 화기를 소진하는 힘이 강하니 정화는 얼마 못 가서 기력이 쇠해지고 손실을 크게 본다. 기토는 무토와 달리 전답의 옥토로 병화는 기뻐하나 정화는 싫어하므로 끝내는 정화나 기토 둘 다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기토는 건토가 아닌 섭토요 개수는 우로수이니 다같이 기계는 섭을 지님으로써 결과적으로 정화를 소멸시키는 작용을 하니 정화는 기토를 보면 끝내는 목덜미를 잡힌 처참한 꼴이 되고 만다. 정화일에 태어나신 분이 기토가 있으면은 좋지 못하고 또 기토 운이 들어와도 별로 좋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7번째로 정화가 경금을 보면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가 경금을 보면 용광로에 광석이 투입되었으니 정화는 만금의 보물을 얻은 격이다. 정화일에 태어나신 분이 경금이 그 천간에 있게 되면은 보물을 얻은 것과 같은 격이 된답니다. 광석을 녹여 금화를 주조하는 정화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보도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보배 같은 금입니다. 능력 이상으로 활동하여 황금 노다지를 만들어내니 명성을 떨치고 부자가 되니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는가? 보도라기보다는 보도라고 해도 되고 보배 같은 노력이라고 해도 되고 비슷하겠네요. 예. 그러나 경금이 너무 많으면 정화일생이 경금이 너무 많으면 용광로의 불이 미처 광석을 녹이기 전에 용광로의 불이 꺼진다면 애만 쓰고 공만 드니 어찌 금화를 생산하는 기쁨을 맛보리요.
금화를 얻으려는 욕심만 있을 뿐 오히려 경금 앞에 무릎을 꿇는 격이니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 있을 뿐 허욕과 허영으로 끝내는 신세를 망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간목이 있으면 생기가 다시 살아나고 사나운 범의 등에 올라타고 백만군의 원군을 얻은 격이다. 그러니까 이 경금이 많으면은 정화의 불이 약하기 때문에 꺼져버립니다. 경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불을 지필 때 뭐 불이 작은데 나무를 많이 넣어버리면은 불이 꺼지는 거와 동일한 이치입니다. 뭐 그거는 나무고 이거는 이제 쇠가 되는데 이 경금을 갖다 정화는 경금을 녹이는데 그 경금을 녹일 때 너무 많으면은 이 정화의 불이 꺼져버리는데 대신에 간목이 있게 되면은 이 간목이 커다란 땔감 역할을 정화에게 하기 때문에 그 많은 경금도 다 녹일 수 있게 되는 정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간목이 굉장히 중요한 땔감이 되는 거죠. 귀인입니다. 용신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간목이 없고 개수를 만난다면 정화의 일생은 단칼에 생명을 잃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간목이 없고 개수를 만나면 정화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정화 일생에 개수가 양쪽으로 있던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원하는 바를 기필코 얻고는 말던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계속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지 뭐 사회적으로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뭐 성공이라면 성공일 수도 있는 거죠. 뭐 한 나이가 40 정도 되는데 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자고 뭐 10년, 20년을 버틴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을 가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이래 보면은 그 레지던트 1년차 때나 2년차 때 보면은 잠을 갖다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도 채 못 자다시피 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 수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이 전문의가 되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의사들이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하구나. 뭐 돈만 일반 월급 받는 사람들보다 좀 많이 버는 게 그냥 버는 게 아니고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노동을 하고 이제 벌어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가다를 갖다가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한다면 얼마를 벌겠습니까? 그거를 한 달 30일 중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쉬고 못 쉬는 날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인턴부터 수련의 과정을 겪어서 보뒀다가 전문의가 돼서 10년, 15년 공부해가지고 30대 중반쯤 돼가지고 이제 전문의가 돼서 이제 사회로 나오는 거죠. 수련의 과정에서는 월급 받는 게 일반 월급 받는 사람들보다 자기 또래 사람들보다 훨씬 적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따지면은 그 수련이들은 돈 1,000만 원 이상 줘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의 한 20% 정도밖에 안 주고 20-30% 정도밖에 안 주고 아마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노동력 착취죠. 우리나라는 노동력 착취를 하는 구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잘 된다는 보장이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있으니까 뭐 참고 견디는 거죠. 뭐 어떤 직종에 있더라도 참고 견디면 잘 되는 뭐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학교 다닐 때 조금 늦게 출발하더라도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좀 안 좋더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처음에는 성과가 좀 부족한데 그게 10년, 20년 지나니까
좀 똑똑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데 지식이가 있는 사람보다, 나중에는 훨씬 나은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뭐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정화가 신금을 보면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가 신금을 보면 이미 용광로에서 재련된 보석이 다시 용광로에 들어가는 격이니 보석은 망가지고 녹아내리니 보석의 형체는 자취도 없어지고 정화는 부질없는 기름과 헛소금만 있을 뿐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격이다. 재물이 모였다 하면 흩어지고 투자만 했다 하면 녹아버리는 기가 막힌 꼴이라 하겠다. 신금은 보석이요 과실이요 열매이니 보석이 용광로에 던져지고 과실에 쓸모없는 꽃이 피고 열매에 허화가 피었으니 애용하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썩어버린 격이 되었으니 매사가 허실 뿐이다. 그러니까 이 정화는 경금을 봐야지 정화가 신금을 보면은 만나면 좀 곤란해진다는 얘기네요. 다음은 9번째로 정화가 임수를 보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가 임수를 보면 임수는 대해수요 대호이니 그러니까 큰 바닷물이고 큰 호수라는 뜻입니다. 임수는 큰 호수에 달이 비치고 별이 빛나니 호수의 정경에는 춘정이 서리고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호수의 이런 그 경치에는 춘정이 서린다는데 이 춘정이라는 부분을 뭐 여러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봄의 정치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남녀간의 뭐 그런 부분들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로맨틱한 사람끼리의 다정한 정감이 오간다. 그러니까 정화가 임수를 보면은 정임 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합이 돼가지고 사랑을 나누게 되거든요. 물 위에 뜬 달은 더욱 아름답고 호수에 비친 별빛은 더욱 찬란할 것이다. 고로 정화가 임수를 보면 여인이 씩씩한 장부를 만났으니 어찌 사랑이 삭트지 않으려.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여인이 이 대장부를 만나면은 뭐 사랑이 싹트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음양의 유정의 합, 그러니까 정임합은 유정의 합이라 그럽니다. 남자로 인한 또는 여인으로 인한 많은 정이 무르익고 다정이 무르익고 그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정임합이 되면은 뭐 결혼한 사람들은 문제가 많이 일어나겠지요. 뭐 애인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다음은 마지막 10번째로 정화가 개수를 보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가 개수를 보게 되면 애틋한 등불이 소낙비를 만났으니 등불은 끝내 비바람에 꺼지고 암울하니 어찌 재능의 빛을 발산하리요. 정화는 빛이요 꽃이요 화촉이니 꽃이 피기도 전에 서리빨과 우박을 만났으니 어찌 찬란한 꽃을 피우고 불빛을 자랑하겠는가. 한평생을 시련과 고통 속에서 각박하게 살아야 하니 불안과 초조 속에서 정신적인 갈등과 신체적 고통으로 시련과 한이 많은 생애를 살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무토가 있으면 천금의 구세주요 거기에 간목이 있으면 더할 나이가 없다 하겠다. 그러니까 정화는 무토와 이 간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네요. 자, 이상으로서 재미로 보는 천간의 천성, 정화의 천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토의 천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